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추노해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목에 힘 빼시고 안녕하십니까. 고래치 한방병원 1진료실 김규섭 수석원장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래치 한방병원의 추노해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추노해법을 설명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대구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 겸임교수로서 추노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될 학생들한테 추노해법을 소개하고 강의하고 또 실제로 한의사들 대상으로 추노해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한의사가 왜 추노해법을 받게 하는지 또 추노해법이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딱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추노해법의 정의와 그 분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노해법은 한의사가 신체, 즉 손을 비롯한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또 추나 배두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구조 및 기능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데 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완골의 후방 탈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탈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복하는 정골 추나기법이 있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좀 신기한 모습인데요. 두개골 속에 있는 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겸 손의 천막이라고 하는 요 보자기와 같은 역할한 막을 조절하는 근막 추나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와 기법,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추노해법의 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신경, 그 옆에는 감각을 인지하는 피부 수용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너, 메르켈, 루피니, 파치니 이런 피부 감각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근육, 관절, 인대 또는 내장기에 발생하면 이 감각 수용기들이 평소와는 좀 다른 감각 정보를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뇌에서는 평소와는 좀 다른 특수한 어떤 운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환자분의 통증은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추노해법은 이때 이 신체의 직간접적인 자극을 통하여 피부 감각 수용기들이 정상적인 올바른 그러한 감각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내게 해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운동 명령이 내려오도록 하는 역할을 추노해법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추노해법의 중재 모델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중재 모델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치료 방법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방법은 생체역학, 신경학, 호흡순환, 생체에너지, 정신행동 이런 관점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진 다 복부가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체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원인이 전혀 다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사진은 근육량이 부족해서 코어 근육이 약화로 인해서 복부가 밀려 나온 형상이고 이 사진은 복부 쪽에 지방의 증가, 무게가 증가해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으로는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치료가 설계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복부 쪽에 무게를 감량하는 쪽으로 치료가 설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로서 허리에 있는 C자형 커브가 여기는 좀 완만하고 여기는 이렇게 확연하게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엉덩이는 앞쪽 사진에서는 납작하고 평평하고 뒤쪽은 오리궁뎅이처럼 볼록한 것을 보고 이쪽은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된 것을 이쪽은 정상적인 근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정신행동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그 실천이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리멘탈과 같은 그러한 경우라면
그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실천 의지를 좀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환자분한테 상담을 해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 H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요거는 무게 중심의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맨 밑에 하단에 있는 평평한 돌이 중력의 수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돌들은 작아지면서 세로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의 일치시키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과 예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처럼 바람이 불면 쓰러지겠죠. 우리 몸도 그렇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할까요? 방법은 가장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 평평한 돌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야만 위로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의 유지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H에서 사용하는 바이오 링케이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추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는 것처럼 인체 하부에 해당되는 고관절과 천골이라고 하는 골반을 조절하여 목의 가동 범위를 해결하는 생체역학적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H 한방병원의 추나 프로그램인 바이오 링케이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추를 검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목뼈의 2번과 4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두골이라고 하는 뒤통수 바로 밑에 있는 이 목뼈가 오른쪽의 가동 범위는 이렇게 90도까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왼쪽은 이렇게 주춤주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고 있습니다. 한 50도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부 목뼈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90도까지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고 왼쪽은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 상부에 있는 목뼈의 가동 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체 하부에 있는 고관절과 골반을 풀어서 치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은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좌우의 가동 범위를 확인을 합니다. 유연성이 좋은 곳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이렇게 저항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 양손을 요 레바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대퇴골을 종축 신연을 통해서 살짝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는 힘 주시고 다리는 힘 빼고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풀어주고 딱 한 번만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을 놓으셔도 되고 목뼈 4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5번, 4번 여기가 오른쪽만큼 왼쪽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후두골 밑에 있는 뒤통수 바로 밑에 있는 요 목뼈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50도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엎드려 보겠습니다. 골반을 이용해서 목뼈의 가동 범위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 다리 무릎 핀 채로 번쩍 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리고 이쪽 다리 번쩍 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더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천골 기접으로 하는 골반에 살짝 풀어 주겠습니다. 한 번만 풀고 자, 바로 누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목뼈 2번을 살펴보면 오른쪽 90도, 왼쪽 90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목뼈를 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동 범위가 있다면 그때는 직접적인 목뼈의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정골춘화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목뼈인데, 자, 여기서 살짝 걸리고 이렇게 90도까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 경우는 자, 목에 힘 빼시고 씁니다. 이렇게 해서 미흡한 가동 범위를 더 회복을 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